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시험 1교시 첫 관문은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인행사 과목을 망치게 되면 멘탈이 나갈 수 있고 2교시 3교시 시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을 1교시 시험을 망치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인행사 과목은 시험에 있어서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스쿨 구독자분들은 본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1. 인행사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 정리. 본 과목은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발달 단계,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 발달 단계별 특성과 과업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각 이론과 학자, 개념에 대해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 공부 방법 및 팁. 1. 풀타임 학생이면서 시험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 기존에 공부했던 인행사 교재나 노트를 활용해서 주요 개념과 이론을 자기만의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 관련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두시고 자주 반복해서 점검하세요. 2. 시험 공부를 직장과 병행하거나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출문제집을 사서 기본 요점을 숙지한 후 바로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보지 말고 꼭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세요.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익히세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3. 스터디 그룹 활용.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학습 범위를 정하여 서로 체크하며 공부하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 동기부여가 되고 시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는데 함께하면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4. 교재 선정 팁. 과거 공부한 교과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서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구입하세요. 문제집을 선정할 때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분석되어 있고 최신 기출문제가 포함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와 함께 이론의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교재를 추천합니다. 5. 인행사 합격 기준. 시험 전체로 볼 때 총 200문제가 출제되며 120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본 과목은 1교시 기초과목 중 하나로 사회복지조사론과 함께 출제되며 조사론도 25문항, 인행사도 25문항으로 총 50문항이 출제됩니다. 1교시 합격선은 6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총 50문항 중 3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인행사 과목에서 15개 이상은 맞춰야 되겠습니다. 1교시 기초과목으로 묶여있는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이 특히 어려우신 분은 인행사 과목에서 20점 이상 넉넉하게 득점해야 안정권입니다. 가이드를 잘 숙지해서 시험 준비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조사론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첫 1교시 과목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과 함께 시험 합격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난 인행사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조사론 출제 경향과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니 꼭 합격하세요.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사회복지조사론은 과학적 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 및 이론이 자주 출제됩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전체 과정을 잘 알아두시고 양적 조사 방법의 설계, 측정, 표집, 분석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해두세요.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 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사 방법이나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세요. 오지선다 지문의 내용을 까다롭게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1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사론 내용들을 알려드리니 정리해두세요. 1. 과학적 방법과 조사 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과 특징, 패러다임을 알아야 합니다. 2. 조사 설계 연구 문제, 가설 설정, 각 연구에 따른 조사 방법들을 잘 알아두세요.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종단 연구, 횡단 연구 등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 작성, 인터뷰 기법, 관찰 방법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설문지 작성 시 질문의 유형, 폐쇄형, 개방형과 질문 순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4. 자료 분석 통계적 분석 방법, SPSS 사용법, 자료 해석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술 통계, 회귀 분석, 상관 분석 등의 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윤리적 고려사항, 조사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 작성,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 등을 알아두세요. 6.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이 자주 출제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과 프로그램 평가, 욕구조사 등을 알아두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급 시험 과목인 사회복지조사론 출제 경향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 실천론 출제 경향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첫 번째 과목인 실천론 과목은 1급 시험 중에서 쉬운 과목에 속하죠. 따라서 다른 과목들이 어렵다면 실천론 과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해두세요. 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사회복지 실천론 시험은 크게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론 영역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관련된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사회복지 실천 관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 등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각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례관리 등이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1급 시험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사회복지 실천론 내용들을 알려드리니 잘 정리해두세요. 1.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가치와 윤리 강령, 다양한 윤리 원칙들을 알아두세요. 윤리 원칙의 1순위는 생명보호의 원칙으로 다른 모든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가치와 윤리 부분에서는 실제 사례와 연결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에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비교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3.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에서는 1차 현장과 2차 현장,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 관점, 통합적 접근의 특성, 통합적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강점 관점, 역량 강화 모델, 생태체계 관점을 꼼꼼하게 정리해두세요. 5.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의 7대 원칙은 매년 출제되니까 모두 암기하세요. 실제 예가 적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 라포 형성 관련 기술 정도를 점검해두면 되겠습니다. 6.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별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매년 출제됩니다. 각 과정마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접수 및 자료 수집 과정, 사정 과정, 계획 수립 과정, 개입 과정, 종결 및 평가의 전 과정별 과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사례 관리는 대부분의 실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죠. 시험에도 매년 출제되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사례 관리의 개념, 등장 배경 및 특징, 과정, 사례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정리해두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급 시험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론 출제 경향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출제 경향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실천 기술론 시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 이론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실제 사례들을 적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실천 방법과 실제적인 개입 기술에 대한 문제들이 대량 출제됩니다. 다양한 실천 모델의 기본 기술과 과정에 대해 알아두고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들을 사례에 적용해서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1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니 공부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다음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시고 정리해두세요. 1. 실천 모델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개입에 활용되는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위기개입 모델 등 기본 개념과 개입 기술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각 기법의 이론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 대상 실천 기술 가족 관련 기본 특성을 알아두시고 가계도와 생태도 및 가족 사정도구들을 잘 알아두세요. 사정도구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술론 시험의 가장 높은 난이도인 가족대상 실천기법에서는 다세대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중심 치료 등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여러 치료의 특성들이 보기에 혼재되어 있어 시험이 어려운 편입니다.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 어렵다면 해결중심 가족치료만이라도 꼭 정리해두세요. 매번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3. 집단 대상 실천 기술,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 및 장점, 집단의 유형 관련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집단의 단계를 잘 알고 계시죠?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 등 집단 단계별 특성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과업을 묻는 내용이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 실천 평가, 평가 방법과 사례를 연결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므로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 기초선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잘 알아두세요. 3. 고득점을 위한 전략,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과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과도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 공부하기 편해 보이지만 상당수의 문제들이 실제 사례가 적용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 공부만 하시면 낭패를 보는 과목이 바로 기술론 과목입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고 다양한 사례가 적용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두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인 지역사회복지론의 출제 경향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지역사회복지론은 과거에는 이론 중심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초점을 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시험은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역량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사회복지사의 과업 및 기술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1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니 공부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다음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시고 정리해두세요. 1. 지역사회복지 기본 개념, 지역사회의 개념 및 기능, 지역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원칙 등이 꾸준하게 출제됩니다. 2.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는 조선시대 빈민구제 제도, 새마을 운동이 자주 출제되며 서구의 주요 역사에서는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사건을 시대별로 나열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이해에서는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이 주로 출제되었고 최근에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 역시 폭넓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은 꼭 기억해두고 각 모델들을 비교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4.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실천 과정을 단계별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단계별 특성이나 과업들을 잘 알아두세요. 특히 사정 단계와 관련된 문제들과 욕구 사정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5.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기술,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 특성을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연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원동원, 네트워크 기술, 옹호 기술, 조직화 기술 등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공부해두세요. 6.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 기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7.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서비스 등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3. 고득점을 위한 전략. 2교시 3과목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과목인 실천론과 기술론은 유사 과목이며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지만 지역사회복지론은 내용의 유사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따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셔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은 이론과 실제 사례가 혼합되어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사례 기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교시 정책 관련 과목들이 어렵다면 지역사회복지론이 포함된 2교시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세 과목들은 모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락이 발생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론의 출제 경향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함께 합격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사회복지정책론은 정답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경우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지선다 보기에 나열해서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요. 사회복지정책 기본 개념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주요 정책들에 대해 잘 알아두세요.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공부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다음 내용들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정책 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기능 및 특성,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일장 개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특히 평등과 자유 등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 잘 공부해두세요. 2.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매년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이론,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출제 문항수도 많은 부분입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와 각각 실제의 정책을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정책의 분석 유형, 대상 선정 기준, 현물과 현금급여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사회복지재원과 전달체계의 특징을 묻는 내용들이 고루 출제됩니다. 4. 사회보장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소득재 분배,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영역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5.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이 영역은 매년 출제되고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제론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빈곤과 불평등의 개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두세요. 6.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각 정책별 한계에서 1.5개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시험에서는 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3. 고득점을 위한 전략. 정책론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정답률이 낮은 과목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정책론과 법제론을 엮어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사회복지법제론과 연결해서 학습해두세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앞서 설명한 사회복지정책개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만큼은 꼭 기억해두세요. 정책론 시험에서 반 이상은 득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법제론 시험에서 기타 사회서비스법의 출제 비중을 높이거나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출제되면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고득점을 받으려면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면서도 최근 법들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한 수험생들은 본 영상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이라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최근 출제 경향은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와 함께 법률의 시행령과 규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기본법의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에 매년 출제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기본 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수급권 내용들을 정리해두세요. 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단일 법률로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매년 3, 4문제 이상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사항들,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 사회복지인력에 관한 내용들을 잘 공부해두세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의 날이 언제인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의 날은 언제일까요? 댓글에 확인해보세요. 3.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은 매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기법 관련해서는 급여의 원칙, 종류, 기준, 자활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두세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기본 법령에 대해 정리해두시고 1종과 2종 수급권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수급권리, 수급권의 상실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두세요. 4. 사회보험법. 이 영역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각 사회보험법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각각의 법률이 고루 출제됩니다. 각 법과 관련해서 가입 대상,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제한이나 정지 등에 대해 공부해주세요. 본 내용은 공공부조법과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과목과 내용이 겹쳐서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5.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며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모든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법 2가지 정도는 선정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관련 법이 더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 모든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복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공부해두세요. 3. 고득점을 위한 전략. 사회복지법제론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과목들은 모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40점 밑으로 과락이 발생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니 잘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은 사회복지정책론과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연결해서 공부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론 내용 관련 기초가 너무 없다면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것보다는 이번에서 제시한 자주 출제되는 주요 법령과 세부 내용을 먼저 공부한 뒤에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법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과목입니다. 3교시 시험 과목들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행정론 역시 중상 이상의 난이도를 보입니다. 3교시 시험이 자신 없는 학생들은 1교시, 2교시 과목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고 3교시 시험에서는 과락되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1.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사회복지행정론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행정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조직 활동 전반에 필요한 지식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 자주 출제되는 내용. 최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사회복지행정의 기본 이론.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징이 매년 출제됩니다. 총체적 품질관리 TQM의 출제 빈도가 높으니 꼭 잘 알아두세요.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배경인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이론, 동기부여이론 등이 돌아가면서 출제됩니다. 2. 사회복지조직의 기획과 의사결정. 기획의 개념 및 필요성, 기획의 과정, 의사결정 방법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공부해두세요.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인 PERT가 주로 출제되고 있으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적자원 관리. 출제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훈련 방법, 직무 소진, 번아웃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동기부여이론, 슈퍼바이저 관련 문제들도 꾸준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매년 반복적으로 평가 유형, 평가 기준, 논리 모델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논리 모델의 과정과 특징,
사례 적용 등을 잘 알아두세요.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순서와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차이,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의 차이를 정리해 두세요. 5.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전달 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해마다 출제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특징과 장단점,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공부 방법 팁. 행정론 과목은 앞서 제시한 바대로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어야 하는 원칙이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경우 이번에서 제시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의 내용들은 꼭 살펴보시고 정리해 두세요. 기본 이론을 암기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3교시 3과목 시험에서 정책론과 법제론은 유사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정 부족하다면 한 과목은 포기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론 과목은 과목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공부해 두셔야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해 두시면 취업 후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시고 취업도 잘하세요. 복지스쿨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